첨예하게 대립 중인 여야가 막판 대표회동도 성과 없이 끝냈지만 대화는 계속하기로 해서 물리적 대충돌은 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시작해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4.7% 올라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자년 마지막 날인 오늘 종무식이 일제히 열려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막판 대표 간 회동도 성과 없이 끝냈지만 대화는 계속하기로 하면서 물리적 대충돌은 피했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이 내려진 국회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008년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던 무렵 국회의장은 의장단과 여야 대표단이 모두 참석하는 연석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는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고 국회는 또다시 파국 일로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질서 유지권의 집행과 직권 상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회의장을 압박했습니다. 야당 역시 물리적 충돌을 기정사실화하고 결사항전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대충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전격적으로 여야 대표회담에 나섰습니다. 연말 물리적 격돌이라는 볼성 사나운 모습만은 피해보자는 마지막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예상대로 접점은 찾아지지 않았고 다만 대화는 이어간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시원한 결과를 생산하지 못할까 아주 두렵습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야는 이 같은 회담 결과에 따라 전국 위기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부처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또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제대로 시작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재훈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를 끝으로 8차례에 걸친 내년 부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업무 보고를 올해 마무리한 것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대비하고 가장 먼저 위기를 탈출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 관계와 관련해 어설프게 시작해 돌이키기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제대로 시작해 튼튼한 남북 관계를 쌓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남북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운하의 사전 포석이라는 반대 여론에 대해 청계천 복원사업 등에서도 많은 반대에 부딪혀 봤다면서 환경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4.1% 오르며 5개월 연속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평균 물가 상승률은 4.7%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이 환해지 옵션 상품인 키코에 대해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키코에 가입해 손해를 본 다른 중소기업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키코 피해 사례는 모두 170여 건으로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한 기업들뿐 아니라 나머지 300여 개 피해 업체들도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무자년 마지막 날인 오늘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들은 종무식을 갖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던 기업들도 오늘 조촐한 종무식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자정, 제2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종로 인근에서 시민단체 등이 대규모 촛불 문화제를 갖기로 해서 경찰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사회 압력 속에 하마스에 대한 48시간 휴전을 적극 검토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의 최악의 참사를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에후드 바라크 국방장관이 인도주의적 목적의 휴전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호르조그 복지장관도 이스라엘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27개국 외무장관 긴급회의에서 가자지구의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서방 정책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가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러시아에서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유럽연합에서는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회사 가즈프롬의 기자회견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스 대금 20억 달러를 갚지 못할 경우 러시아의 국영회사 가즈프롬은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Если коротко подвести итог этих дней, т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ситуация с накопленной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ой задолженностью не урегулирована. 우크라이나는 국책은행을 통해서 빚을 갚겠지만 가격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또다시 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강가 주변에서 18세기 스페인 대형 군함으로 알려진 갈레온선이 발굴됐습니다. 갈레온선이 발견된 곳은 오래전 도시의 항구로 이용됐지만 주변이 개발되면서 항구가 없어진 곳입니다. Se encontró un galeón español con lo primero que se vio 5 cañones, 2 tinajas de aceite de oliva y empiezan a encontrarse cuerdas y bueno, va a seguir trabajando el equipo ahora ya con tiempo, con todos los. 전문가들은 갈레온선의 모든 부분을 박물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발굴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던 천수이벤 전 대만 총통. 천 전 총통은 재판장이 바뀐 법원의 결정으로 17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천 전 총통은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극한 대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여 대만 정국이 한동안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 한 해를 월별로 정리해봅니다. 백원경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백원경입니다. 오늘은 2008년 마지막 날이죠. 2008년에는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부터 삼성 이건희 회장 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오바마 당선 등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올해 주요 이슈와 사건, 사고들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08년 새해 벽두부터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제기로 삼성 특검이 이건희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의 대비로 압수수색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특검도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명쾌하게 풀지 못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이건희 회장은 퇴진했고 결국 삼성그룹은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2월에는 방화범의 소행으로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하룻밤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려 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토지 보상에 불만을 가진 한 노인의 방화로 600년 넘게 서울을 지켜왔던 국보 1호 숭례문이 불과 5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3월에는 서울 창전동 네모녀 실종 사건의 용의자였던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 씨가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태 타이거스 4번 타자였던 이호성 씨는 돈 때문에 평소 가족처럼 알고 지내던 네모녀를 무참히 살해해 충격을 줬습니다. 4월에는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국제우주정거장 생활을 무사히 마치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우주인이 됐습니다. 최초의 우주인 탄생으로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과 함께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됐는데요. 이소연 씨의 도전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계기가 됐죠. 5월에는 중국 쓰촨성에 리터 규모 7.8의 지진으로 7만 명의 주민이 숨지고 3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폐허가 된 쓰촨성에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수백만 명의 이재민들은 올겨울 추위 속에서 떨어야만 합니다.
6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집회는 전국의 들불처럼 번져 수만 명의 군중이 참여하는 국민 집회가 됐고 촛불 여론에 밀린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7월에는 금강산을 관광 중이던 50대 여성 박왕자 씨가 북한 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고 이후 남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면서 개성 관광마저 중단되는 등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8월에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종합순위 7위로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시아 최초의 수영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세계 신기록을 들어올린 역도의 장미란, 사상 첫 야구 금메달을 안긴 야구 대표팀 선수들은 국민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9월에는 멜라민에 오염된 분유 파문으로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는데요. 우리나라도 분유 제품과 함께 각종 과자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전량 수거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10월에는 톱스타 최진실 씨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며 연예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진실은 안재환과 관련된 사체설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던 중에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11월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40대 젊은 흑인인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당선으로 인해 지금 미국은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시험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가 세종증권 매각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노건평 씨는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 개입하고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 외에 횡령과 탈세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노건평 씨의 구속으로 청렴을 강조했던 노무현 참여정부도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월별 뉴스로 정리해보니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네요. 올한해 CBS 뉴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날인 내일까지는 쌀쌀하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는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 해가 뜨는 시각은 독도 7시 26분을 시작으로 부산 해운대 7시 31분, 강릉은 7시 39분쯤 해가 뜨겠고 서울에서는 7시 47분 새해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경부터 서서히 누그러들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3.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